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7세 이상의 아이들, 그러니까는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랑 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애들 이런 생활하는 거에서 또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찾아낸 것만 지금 20가지 약간 넘는데 더 있어요. 근데 인제 더 있는 거는 쪼끔 더 심각한 거라 또 이거 얘기하면은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인제 다 멘붕 올까 봐 그냥 있는 것만 쉽게 쉽게 알 수 있는 거 한 20가지 정도.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나온 건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게 과거 대치동 같은 이런 일부 지역에서만 했던 건데 그 논문 육아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전국으로 다 펼쳐진 거야, 그 자란 아이들이. 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아이들이 세대가 쪼금 나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뭐냐면은 애들 자체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부모도 그때 많이 이렇게 정신병이 걸렸던 그 나이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인제 3 학년 입학하는 아이들 있죠. 얘네들 밑에 애들부터 해서 어 6 살까지. 음. 얘네들이 인제 직격탄 맞은 애들. 그 밑에는 인제 그 뻘짓거리를 쭉 따라서 했던 세대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6 개월 밑에 아이들 얘네들이 36 개월 아니야. 한 40 한 5 개월 밑에 아이들이 이런 뻘짓거리 육아에 인제 더 심하게 인제 나라가 망조가 될 정도의 인제 그 정도의 스케일로 시키는 게 인제 45 개월 밑에 애들. 근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게끔 인제 세뇌를 당한 시대야.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직격탄 시대는 지금 현재 7 살, 7 살, 8 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입학하는 애부터 해서 7 살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직격탄이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코로나 터진 세대들. 그래서 얘네들이 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인제 중2 애들. 그래서 중2, 중3, 중1 요 애들. 요 애들이 쪼금 이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답이 안 나오는 세대들이 중1, 중2, 중3 그다음에 7, 8 7 살은 이제 좀 많이 갔고 어 초1, 초2 인제 초3 들어가는 아이들. 얘네들이 인제 좀 굉장히 심각한 게 인제 시작되는 세대였어. 중간에 낑긴 세대가 현재 학년으로 현재 학년으로 인제 올해 기준으로 현재 학년으로 4, 5, 6 학년. 얘네들은 중간에 낑긴 거라 뭐 그닥 그렇게 했는데 인제 중간에 낑기다 보니까는 뭐 엄마들은 문제성이 코로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래저래 코로나가 좀 진행이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3 학년 미만 아이들보다는 덜 하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음. 지금 최고로 심각한 세대는 지금 현재 7 살, 6 살 미만 아이들이 인제 인스타 세대. 그다음에 초1, 초2, 인제 초3 걔네들이 인제 그 칠세고시 한다고 그 뻘짓거리 그거 하느라고 그다음에 의대 열풍도 그때 막 불어 가지고 엄마들이 미쳐 가지고 인제 같이 겹쳐서 했던 시대. 어 지금은 인제 뭐 의대가 쪼끔 사그라졌는데 이런 잘못된 육아는 지금 픽스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때 의대 열풍 불어서 했던 그 미친 짓거리는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인스타 세대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세대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 지금 중학교 3 학년까지 세대가 한 4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미친 7세 고시, 이런 논문 육아 중심으로 했던 이 7세 고시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인제 애들이 영어 열풍부터 들고, 그다음에 한글, 책, 이런 미친 짓을 하다가 애들이 이제 엄마들이 그거에 대한 욕심으로 하다가 인제 좀 고장 난 아이들이 인제 7 세부터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 인제 7세 입학하는 아이들, 인제 요런 애들이 인제 좀 더 심해지는 거고, 초창기 심했던 세대가 아 지금 초등학교 3 학년 입학하는 아이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 학년 입학하는 애들보다 2 학년이 더 심하고, 인제 입학하는 아이들은 아 내가 진짜 장담컨대 학군지 중심이면은 거의 70% 이상이 그냥 경계선 지능에 ADHD, 자폐 다 갖고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어 그다음에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미디어 증후군 기본으로 다 들고 오는 거지. 극과 극으로 나뉜 게, 이게 내가 하는 육아가 극단적이 아니라 엄마들이 이렇게 극과 극을 나눠서 극단적인 육아를 하고 있고, 학군지 비학군지로 딱 나눠 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엄마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이거의 원인이 됐던 게 이게 MBTI야. 극과 극. 너는 T, 나는 F, 막 이런 식으로 나눠 버리는 거지. 중간이 없어. 어. 자, 어쨌든 자 인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7 살이 됐는데도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로 인제 대치동 주변부터 그 근처가 많은데, 특히 영유 출신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걷질 못하기 때문에 유모차를 계속 타고 다녀요, 7 살짜리 애들이. 저 지방에 계신 어머니들은 '뭔 개소린가.' 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고 있어요. 유모차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인제 애들이,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아이들이 인제 이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공부하는 힘이,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앉아 있는 건데, 그거를 애가 집중한다 생각해. 그리고 어디를 데려가도 애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1 시간짜리 2 시간짜리도. 이게 애가 재밌어 하는 줄 알고 거기를 엄마가 가고 싶은 데를 막 데리고 다닌단 말이야.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애가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7 살인데도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애들은 인제 발달이 겁나게 떨어진 거지. 어 대부분 이제 학습시 유치원이나 영유 출신, 영유 중에서 제일 센데,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인제 유모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인제 그거 외에도 인제 애들이 ADHD 증상들이 있다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유치원 선생님들이 진짜 쥐똥도 모르고 그냥 쪼끔 뛰는 애들을 다 ADHD라고 얘기하면서 의사놀이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애가 우뇌가 굉장히 발달돼서, 그리고 원래 애들은 뛰어다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강제로 학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엄마도 문제야. 엄마도 학습시키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애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몬땡 같은 그런 유치원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데 보냈다가 애들이, 진짜 멀쩡한 애들이 ADHD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한 애가. 그리고 이런 유치원 선생님들이 특히 7세 반, 내가 요즘은 7세 반 애들 엄마가 가정부육 가능하면은 내가 이제 유치원 가지 말라 그러거든. 그래서 유치원을 유치원 선생님 중에서 7세 반이 좀 소시오패스보다 좀 자기스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애를 더 통제를 더 즐기고, 그리고 애를 뭐 이렇게 해야 학교 가서 뭐 한다, 뭐 애를 일찍 일어나게 해야 학교 가서 잘한다, 이거 개소리를 한단 말이야. 규칙을 지켜야 학교가 더 잘 지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게 지금 7세 반 선생님들이야. 학교를 가잖아. 1 학년에 막 규칙 지키고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애들을 살짝 자율적으로 해 주면서 기본만 지키게 하지, 유치원 7세 반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얘가 꽉꽉꽉꽉 조였다가 학교 가니까 안 그러잖아. 그러면 그때 빵 튀기면서 그때 애들이 돌아버린 애들이 많아. 7세 반 학습식을 보내고 이런 요즘 그냥 MBTI 말로 극T 같은 이런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선생질을 하면서 애들을 통제하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인제 공부는 공부대로 겁나 시키고 근데 학교 가면 그러지 않거든. 안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서 풀어지면서 그때 이게 용수철이 꽉 조였다가 팍 풀어지는 순간 그때 딱 풀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확 나와 버리는 거야. 이게 저거랑 마찬가지야. 한 직장에 오래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막 일했다가 아픈지도 모르고 일을 했다가 퇴사하는 순간, 퇴직하는 순간 그다음에 갑자기 늙고 갑자기 병이 막 오는 거야. 딱 긴장을 늦추는 순간. 근데 이 7세 반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는 애들이 학교 갔을 때 긴장이 딱 풀어지면서 이게 약하거든. 학교가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때 정신병이 많이 걸려요.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보육 가능하면 내 7 세도 그냥 가지 말아라. 요즘 좀 정신병 걸린 선생들이 많다." 그리고 선생 딱 하는 짓 보고 애가 하는 짓 딱 보잖아. 유치원을 갔는데 그러면은 선생 스타일을 알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때려치라고. 애들 더 정신병자 만들기 싫으면은. 특히 7 세에 자기애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잘못 만나면은 애 인생 조져 버려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7세 1 학년, 2 학년 담임을 제대로 만나거나 아예 그러니까는 안 다녀도 되는 유치원을 안 다니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뭐 맞벌이 부부면 어쩔 수 없이 보낸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놀이로 보내. 그냥 놀다 가라고.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인제 뭐 순유치원 같은 데서도 인제 또라이 선생들이 있긴 있어. 그리고 순유치원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래저래 6세 때까지 애를 그냥 공부로 막 망가뜨리고 엄마가 그 극T 선생님들 있잖아. 또 이 극T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애들 억압하고 안 돼 하지만은 기본으로 하고 애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애를 돌아버리면서 이놈은 책을 한다고 또 거기에다가 유치원 갔다 와서도 막 그 짓거리하고 그래 가지고 애가 인제 미친 애들이 있어. 음. 주로 인제 아이고 그래 하여튼 그런 애들이 많이 가는 데가 지금 수입유치원이거든.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인제 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애들 문제야 뭐 거기서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근데 선생이 미쳐 있으면은 이건 해결이 안 돼. 어. 그래서 내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7 세에 그냥 오전만 보내라. 병설로 보내라 그랬는데 지금 병설도 예전에 저거 뭐야 패드 그거 하느라고 병설 유치원도 인제 그 선생님 막 이렇게 나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할당량이 있나 봐.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를 강제로 쓰게 하나 봐. 뭐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어.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보육 가능하면은 7세 괜히 잘못 보냈다가 애들 인생 조지지 말고 그냥 안 가는 게 나아. 그리고 초등학교 1 학년 담임 제발 멀쩡한 선생 걸리기만 바래. 어. 지금 고학년 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1-2 학년 들어와 가지고 고학년 했던 방식으로 1-2 학년 애들이 강압적으로 또 책이니 뭐니 막 이런 거 공부 위주로 하다가 애들이 1 학년, 2 학년에 막 가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좀 잘 선택해서 이거는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담임 만나는 거는 이거는 오로지 운빨이고 7 세는 가정보육 가능하면은 다 때려치고 애랑 열심히 놀아요. 내가 7 세에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알려줄 테니까 가정보육 가능한 가정 하고 엄마들 월급 350 이하면은 그냥 애들하고 있어. 다 그거 하다가 그냥 애들 나중에 정신병 걸리면은 나중에 육아도 안 돼. 응? 이게 그 1 년, 2년 애들 엄마들 일하려고 잠깐 그거 일 다니다가 평생 애들이 엄마 등골 빼먹어. 그거 나중에 복구도 안 돼요. 그거 잘 생각을 해. 자 두 번째 한국말 수준이 굉장히 낮은 애들이 있어. 책육아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엄마들이 이상하게 육아 형태가 바뀌었는데 애들을 과잉보호해 주는 그다음에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다 해 주는
그러니까 애가 뭐 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 되면은 지 스스로 안 하고 다 그냥 엄마를 주는 거야, 해 달라고. 안 되면 안 해 주면 짜증 내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해 줘야 돼, 애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뺏어서 엄마가 다 해 주는 거야. 이러면은 남자애들이 말을 안 하게 되거든. 이게 지금 전국으로 공통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게 말이 느려. 근데 말이 느린데도 거기다 또 영어를 시키겠다고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애가 한국어 수준이 떨어지는데 한국어 수준 애가 그래도 우리 애는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뭐 하냐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데.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단 말이야. 어른들하고 대화를 아무 어른들하고 대화했더라도 뭐 어른들 대화가 거창한 게 아니야. 우리 40대 50대 사람들 만나도 그 애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의 일상 대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근데 그런 어른들하고도 대화가 안 될 정도면은 한국말이 좋은 게 아니야. 근데 거기다 영어까지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말도 굉장히 늦게 배워 가지고 잘 못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한참 못하다가 한 애들은 또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지 말만 또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애가 그동안 이제 애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더 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져. 지 말만 좀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외에도 인제 책 육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인제 언어 수준이 굉장히 낮단 말이지. 이거는 학교 간 애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요거는 인제 7살 1 학년 기준으로 한국말이 굉장히 낮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절대 영어가 들어가면 안 돼. 영어 들어가면은 애들 작살 나는 거야. 그리고 7 세에서 8세 넘어갈 때 이 언어에 관련된 이 뇌 변화가 생기거든. 유아기 때는 아프리카에다가 몇 개월 갖다 놓잖아. 그 애가 아프리카 말을 해. 다 해. 그거 애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얘한테 갖다 놓고 이것저것 다 시켜 보는 거야. 그래 놓고 "우리 애는 영재니 천재냐."는 개소리를 해.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 어렸을 때는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7 세에서 8세 넘어갈 때 이 뇌 정리를 한번 해요. 시냅스 정리를 한번 해. 그때 내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해 버려. 그래서 얘가 6살 때 망국기를 외우던 지하철 노선도를 다 외우던 차 이름을 다 외우던 이게 잠깐 6 개월만 안 쓰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이런 것들이. 얘가 영재가 아니야. 영재이고 싶은 거지 엄마가. 근데 그런 거 강제로 외운 것들 뭐 지가 좋아서 외웠던 뭐 했던 외운 거는 다 날아가요. 이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1 학년 돼서 아는 거야. 이거 안 하면은 날아간대. 근데 웃긴 거는 유아기 때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한 거지. 왜 학교 가면은 그 생각을 할까? 왜? 엄마들이 애가 4 살이잖아. 그 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 살에서 5살 사이야. 근데 애가 학교 갈 때쯤 되잖아. 그럼 7 살에서 초등학교 2 학년 사이에 엄마들이 모이거든. 근데 그 엄마들 다 하는 말이 그거야. "야 그거 너 안 하면 애 영어 다 날라가." 그 소리를 또 듣잖아. 차라리 그거를 어렸을 때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미쳐 있으니까 그 엄마들 얘기를 안 들은 거야. 근데 나중 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다 쓸모없어."라고 하는 엄마들이 있고 "야 그거 계속 유지해야 돼." 막 이런 엄마들이 있어. 근데 엄마들이 왜 영어학원 보내는지 알아?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까우니까. 돈 때문에 얘가 나중에 한국어가 작살이 나든 문해력이 작살이 나든 상관없이 영어학원을 보내는 거야.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는 또 돈으로 애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유아기 때 하고 다 돈이야. 돈 때문에 애 인생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들인 돈하고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당장. 그리고 영유를 보내고 영어를 했으면은 분명히 그 그룹이 엄마들 모이는 그룹이 그런 그룹 아니야. 그 정신 나간 그룹들.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안 시키는 순간 그 그룹에서 빠져나오고 왕따를 당하거든. 그러니깐 그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우리 애도 영어를 다닌다 뭐 한다. 그런 미친 그룹에서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애가 한국말 수준이 낮다 그러면은 한국말에 더 포커싱을 하고 한자를 시켜야지. 또 한자 시킨다고 또 급수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 이런 미친 짓거리 하지 말고. 한자 읽는 거 중요하지 않아.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 뭐 이게 물수고 그다음에 요거는 길도 자고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어휘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어차피 얘네들 20살 되면 사람들 한자를 몰라. 근데 한자를 아는 사람은 그만큼 더 똑똑한 거고, 모르는 사람은 더 멍청해지는 거야. 이게 신조어가 MZ 세대들에서, 이게 M 세대들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 신조어를. 그래서 이 Z 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더 심해진 거고, 요즘 애들은 인제 말을 막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있는 말도 만들어 버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나중에 이런 계속 신조어를 듣다 보면은 뉴스를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야. 뉴스에서는 신조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말을 쓰고 한자가 많이 들어간 용어들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5 학년부터의 모든 책들은 교과서 자체가 한자가 30% 에서, 사회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자를 안 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 해서 수업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자가 중요하지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애들이 영어 그거 다 배워 가지고 나중에 하지도 못해. 그리고 오히려 영어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끼치는 게 인제 빨리 영어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5 학년에 다 만나. 근데 5 학년에 영유아에서 5 학년 단 애들을, 걔네들은 다른 걸 못해. 특히 국어가 점수가 떨어져. 근데 조정식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 한글로 된 책 좀 더 읽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 말고. 그때 놀라잖아. 엄마들이 "영어 점수가 안 나는데 왜 한글로 된 책을 읽혀요?" 그러면 "야 한글 문해력도 안 되는데 무슨 영어로 된 걸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국어를 무시하다가 다 작살 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초1 부터 엄마들이 학원 뺑뺑이 하는 엄마들이 있어. 이제 뭐 일 다니는 엄마들이 있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일 다니는 엄마들도 엄마가 일 끝나는 그 시점 있지. 그때에 맞춰 가지고 애를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한 거 뺑뺑 돌려 가지고 무슨 요즘 저녁까지 주는 그 학원들이 있더만. 막 그런 데 있으면은 저녁 8 시까지 오는 거지 애를. 그러니까는 과거에 했던 짓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밖에서 나돌아다니까는 계속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시 뭐야, 초1 부터 애들 학원 뺑뺑이, 특히 저녁 시간 이후에도 돌려버리면은 얘를 촉법소년 만드는 거야. 이게 오리지널 방치형 학대야, 학대. 그래서 엄마들 인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못해도 1-2 학년까지 애가 제대로 하는지 보고 3 학년에 빠져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월급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 돈이 없다고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근데 일을 하기에는, 내가 일을 했다가는 애가 딴짓거리를 하면서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애를 낳는 그 순간에는 엄마가 언제든지 본인의 커리어나 일을 그만둘 자신이 없었으면 애를 낳았으면 안 돼. 애를 낳았으면은 얘도 인생이 있는데 얘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애는. 근데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애를 낳지 말았어야 돼. 근데 이왕 애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못해도 애가 사춘기까지는 제대로 가는 걸 보고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사고 쳐 가지고 던져 버리고 다른 애들 괴롭히고 다른 애들 때리는 아이를 만들지 말라 이거야, 나는. 근데 보통 이렇게 학원 뺑뺑이 하는 애들이 다 범법행위 저지르고 다녀. 제대로 크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 얘네들이 학원 뺑뺑이 돌면서 무슨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는지 알아? 또 던지는 애들하고 어울려 다녀. 뭐 얘도 던진 거일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애가 계속 다니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될까? 잘 생각을 해 봐야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1 학년 돼 가지고 갑자기 직장 좀 찾지 마. 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애가 입학하자마자 바로 엄마도 직장 구해 가지고 그냥 같이 그걸 하고 있으니 애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은 어떡할 거야. 버릴 거야?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들 직장 같은 경우도 일단 애가 낳았으면은 애가 우선이지. 어. 그걸 잘 봐. 그렇게 해서 하길 바라요. 네 번째, 이 문제집이야. 이 문제집을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어, 1 학년부터. 그러면은 1 학년 때 하려고 좀 좀 적응하라고 내가 7살 후반부터 좀 시키긴 하거든. 그러면은
이 문제집을 집에서 안 하고 학원 뺑뺑이만 돌린다? 얘는 인제 4 학년부터는 그냥 학교 수업 자체를 못 해요. 그리고 이 문제집을 계속하는 그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근데 문제집 선행이 아니라 현행. 현행 문제집을 계속해야 얘네들이 자기 주도가 되면서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학원 뺑뺑이 돌리는 애들은 중학교 가도 학원 뺑뺑이를 돌려. 근데 아실이잖아? 학원에 오는 애들 20명 중에서 18 명이 들러리라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 돈 벌어 주게 하는 거지. 또 학원 가면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빨리 오셨어야지." 맨날 이 얘기하잖아요. 그 영업 멘트. 맨날 늦었대. 아니 7 살에 가도 늦고 6 살에 가도 늦고 어떤 애는 24 개월에 갔는데도 늦었대. 이런 영업 멘트에 속지 말라고. 그런 쓸데없는 거예요. 어. 그냥 그 뭐만 하면은 뭐가 부족하니까는 이거를 하나 더 하라고 그러고, 또 영업 멘트 뭔지 알아? "아 지금 티오가 하나 남아서 이거 오늘 그 결제 안 하시면은 내일 되면 없어진다." 맨날 똑같은 영업 멘트야. 어. 또 내일 또 사람이 오잖아. 그럼 똑같은 영업 멘트 쳐서 티오가 하나 남았네요. 또 다음 날 가면 또 티오가 하나 남았네. 그런 식이야. 그러면서 또 속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좀 많이 유명해서 3 개월치 미리 선불로 해야 된다고. 거기가 제일 쓰레기 학원이야. 3 개월치 선불 학원. 예전에 6 개월 했는데 인제 3 개월로 떨어졌거든. 3 개월 선불 학원. 그런 데는 가지 말아요. 그 학원에 가 보잖아. 2주 있다가 바뀌어 원장이. 원장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싹 마인드가 바뀌어 버려. 그러면서 애들이 안 가려고 막 하는데, 또 그 돈 낸 게 아까워서 환불을 안 해 주니까 억지로 보냈다가 애들이 거기서 인제 학습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내지 마. 왜 본인들이 돈을 내고 그런 데서 이렇게 잡혀 살아. 그러지 마. 그래서 이 문제집을, 국어 특히 국어 문제집을 안 하면 난리 나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어야. 왜 영어 하는 집들이 국어 문제집 하려고 하면 우리 애 독서 논술하고 다니는데요. 그런 짓거리 해. 이게 멍청한 짓거리. 그러니까는 그런 쓸데없는 업체들이 돈을 버는 거야. 아유, 그놈 책이 뭐라고 그거. 돈이 그냥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거야. 그런 그 애들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던져 버리고 그 번 돈으로 그런 진짜 정성스럽게 애들을 망치는 데 돈을 다 쓰고 있어. 에휴. 음. 5 번째, 한자. 7살 후반부터 초등학교 2 학년까지는 한자를 해야 돼. 그때가 많이 애들이 어휘가 확 늘 때야. 3 학년 이후부터는 제2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지, 무조건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그래서 이 한자를, 그러니까 이 제일 적기가 7살 후반부터 초등학교 2 학년 사이에 많은 어휘를 확 늘려 주잖아. 그럼 3 학년부터 애들이 달라져요. 근데 이 한자를 또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인제 그동안 이제 손해 본 것들을 복구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7살 후반부터 영어 하지 마는 조건에 2 학년까지 이제 한자를 하고, 남들 지금 막 영어 하니 뭐 하니 그 애네들 싹 다 망할 애들이야. 근데 왜 걔네들 보고 경쟁을 해. 근데 애들도 그렇지.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하잖아. 어.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 주는 게 이런 학원 시스템이야. 처음에는 이 미친 짓거리를 엄마들이 했는데 인제는 이게 엄마들이 미치잖아. 그러면 이 미친 사람들이 선생질을 하면서 이 선생들이 그 알잖아. 그런 유행. 그렇게 하면서 다시 거꾸로 역으로 당하는 거야 지금. 지금 유치원이 미친 게 아니라 이 미친 엄마들이 유치원 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미친 선생들, 미친 엄마들이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업체들 욕할 게 없어. 걔네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봐봐. 다 애를 키웠던 엄마들이야. 걔네들 그 엄마들 그 선생들 애들 어떤지 알아요? 상태가 안 좋아. 그 상태 안 좋은 그런 선생들 밑에서 우리 애 보내서 배우게 하는 거지. 같이 안 좋아지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 운해 활동 연계 여부야. 근데 보통 7살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고 또 학교 가면 해야 되는 게 있어. 왜냐하면 학교 가면 인제 좌뇌가 성장 시점이라 본격적으로 인제 바둑이라든지 인제 뭐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거 강의를 인제 초등학교 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이제 반대로 해야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도면 보고 하고 뭐 설계대로 하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해서 만드는 훈련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쪼금이라도. 그래서 자기만의 거를 이렇게 계속 생각해서 그리고 생각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인제 더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돼 있는 애들은 인제 본격적으로 학교 가면서 스킬 활동을 배워야 돼. 예전에는 물장구를 쳤는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평영 자유형을 배워야 되는 거고, 학교 가면은. 예전에는 그냥 막 운동한다고 그냥 공 가지고 막 놀고 막 이런 거 지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운해가 많이 발달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해가 1 학년까지 잘해. 근데 그러니까는 인제 누구의 지시에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 다 스스로 보고 카피해서 하려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음악으로 말하면 스치기 방식으로 그냥 계속하는 게 나아. 뭐 언제든 뭐 자기가 자세는 뭐든 그런 거를 교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안 되고 좀 우리 엄마가 봐도 얘가 어리버리하다 그러면은 그냥 잘 선택을 해. 얘가 그거를 잘 못하더라도 그냥 창의성을 더 올려주고 싶고 생각 다발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 집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나아. 이게 사고력의 기본이 창의적 활동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학원에서 처음부터 스킬을 알려주는 거는 사고력 다발을 가야 되는 거를 건너뛰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사고력 다발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학원 처음부터 학원 위주로 했던 애들이 생각이 없어. 멍청한 거야. 하기는 해. 평형, 자유형 다 해 얘가. 근데 뭐야? 여기서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지. 다른 걸 하는 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으면은 이 운동들을 결합해서 다른 거를 할 수가 있는데, 학원 위주로 했던 애들은 스텝 바이 스텝이고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따로따로야. 그러니까 뭐냐, 생각해서 하고 카피해서 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 이제 운의 뇌가 있단 말이야. 음악, 미술, 음미체에 관련된 뇌가 있는데,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 생각다발이라는 뇌를 걸쳐서 뭐 어떤 활동을 하든 이 뇌를 걸쳐서 가기 때문에 이 생각다발이 점점점점 커져. 생각다발이 점점점점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점점 커지는데, 학원 위주로 했던 애들은 생각다발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거야.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멍청한 애들 그냥 뭘 하나 가르치려고 보내는 게 학원이야. 원래 그게 학원 목적이거든. 안 되는 애들 억지로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 그 애를 그냥 바보를 만들겠다는 거지 그냥. 어. 20살 넘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피아노 치라 그러면 쳐.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피아노 치라면 치고 뭐 하라면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응용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 거지.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거 배웠던 거를 짬뽕을 해줄 줄 아는 능력이 그건데, 그거는 인제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스스로 결합하는 훈련을 해 나중에 그 레벨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를 해 보지도 않은 거야. 그렇게 된 애들은 나중에 주관식 문제나 생각하는 문제를 싫어하는데, 요즘 엄마들 육아 자체가 초등학교 3 학년까지 4 학년까지 미친 듯이 그냥 쭉쭉쭉 달리는 거 하잖아. 그래서 애들이 4 학년 되면은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학습 장애가 오고 나 학습 거부 반응이 오는 거야. 이런 미친 짓거리. 그 엄마들 계획도 없어. 4 학년 지르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4 학년까지 애 데리고 놀겠다는 거야. 그리고 4 학년 지나면 엄마들이 다 사라져. 밖에 나오질 않아. 다 일 다니고. 이상하지? 유아기 때는 엄마들이 겁나 모이잖아. 근데 점점 가면서 이 미친 육아를 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4 학년 되면은 어디 갔는지 없어. 그러다가 중학교 한 2 학년 되잖아. 다시 모인다. 나름 살아 있었다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그 엄마들이 다 딸내미들 엄마야. 그리고 전부 암기식이야. 그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펼쳐지는 거야. 외국은 암기식으로 한다고 그 뭐 살아남지 않거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데 이게 세월의 변화가 있거든. 인제 AI가 그걸 다 할 거야. 그럼 암기식으로 했던 애들이 AI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겨. 그렇게 해서 대학교로 가는 애들이 집에서 다 쳐놀면서 엄마들 등골 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그러겠지. "대학교까지 보냈더니 뭐 하냐. 야 인제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알아서 살아. 그렇게 살게끔 애를 키워 놨 벌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애들 집에서 엄마들 등골 빼고 있는 애들 있잖아. 벌 받는 중이야 엄마들이. 자업자득인 거지. 음. 일곱 번째. 자 초등학교 4 학년 이상이 됐는데 애가 애국가를 못 불러. 애국가를 못 불러. 그럼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지금 초등학교 4 학년 이상에서 애국가 부를 수 있는 애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특히 영유 다니는 애들은 아예 못 하겠지. 야 한국 사람인데 애국가를 못 불러? 그것도 초등학교 4 학년이 넘었는데. 야 우리나라 나 옛날에 나 4 학년 때는 애국가 4 절까지 했어. 그리고 우리 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5시 반에 TV가 정규 방송 켜지면서 애국가부터 시작했거든. 그러면은 인제 5시 25 분부터 지직거리는데 켜 놓는 거야. 그러다가 띠 소리 나고 갑자기 애국가가 4 절까지 다 흘러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5시 반 부터 만화를 시작을 했거든. 바로 했어. 그래서 애국가를 다 들었고 그다음에 3 시인가 2 시인가 3 시인가 4 시인가 그때 인제 정규 방송 끝날 때 또 애국가 4 절까지 다 하고 지직거렸거든. 그래서 우리 때는 좀 애국가를 4 절까지 좀 들을 일이 좀 많기는 했어. 근데 요즘 애들 엄마들이 영어에 미쳐 가지고 나 이러다가 인제 미국에 있는 그 애국가 가르칠 것 같아. 좀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4 학년이 넘었는데 애가 애국가를 못한다 그러면은 뻘짓거리 육아하신 거야. 그거 좀 해서 애국가를 못하면은 애랑 그 한 번씩 그냥 집에다 노래 틀어 주면 차라리 애국가를 틀어 줘. 쓸데없는 노래들 틀어 주지 말고. 그렇게 하고 여덟 번째 이 쓸데없는 학습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아 무슨 입학하기 전후부터 연산 미치게 한다든지 이게 진짜 이게 수포자들이 하는 짓거리. 엄마들이 수포자이면은 연산에 막 미쳐 있거든. 초등학교 4 학년부터 교과 과정을 몰라. 그러니까 연산이 단지하 있고 거기에 속아 있는 거지. 이거는 '연산을 꼭 해야 된다. 연산만 한다.' 이런 집들은 엄마들 좀 지능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애들이 아니라 엄마들 지능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그리고 1 학년부터 독서논술 뭐 7 살 초등학교 1 학년부터 독서논술을 다닌다. 이것도 속아서 갔든 뭐 해서 갔든 간다. 이것도 엄마들 지능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마들이 문제인 집들이야. 그리고 또 초등학교 3 학년 이전에 사고력, 심화검 그다음에 또 황소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요것도 애들이 문제가 아니야. 요것도 엄마가 문제인 거야. 대체적으로 공부 안 한 엄마들. 어 중학교부터 뭐 하고 놀았어요 하는 엄마들. 중학교부터도 아니지. 한 5 학년부터 좀 놀았던 엄마들이 이런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면서 그 엄마들이 모이는 그룹들이 있어. 맨날 그 스터디 지네들이 좀 공부 좀 해 그러면은. 어? 엄마들이 공부 좀 해.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엄마들이 멍청하고 사고력이 안 되고 심화가 안 되니까는 애들이 이런 걸 시키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엄마들이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보낸다 그러면 그쪽에만 전문직이지 애들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쪽 지능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전문직 생활을 오래 하잖아. 그러면은 멍청해져.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지 한쪽 직종에 그 한쪽 분야에만 계속 일을 하고 고거만 하고 집에 오는 활동을 계속하잖아. 그럼 지능이 떨어져요. 미친 듯이 떨어져. 하지 마. '진짜 이걸 속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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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걸 속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애들 4 학년까지 애들 데리고 가는 게임 놀이 애들 도구로 이용한다는 게 이런 거야. 애들 연상 겁나 시키고 뭐 인제 한글 아는 애들한테 독서 논술 학원 보내고 어 애들 뭐 창의적인 활동을 한 개도 안 해서 생각도 발도 없는 애들을 사고력 심화 학원을 보내면 애가 생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엄마들이 지능이 떨어지니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들이 지능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엄마들이 지능이 낮아 버리면 애들이 그 지능을 넘을 수가 없거든. 애들이 엄마들 지능을 넘어서도 육아하기 힘들지만은 엄마들 자체가 지능이 낮아 버리면은 항상 엄마들 지능 밑에 육아를 하게 되고 많이 속게 되고 이런 거. 남들이 많이 하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도 1-2 학년에 영어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봐. 특히 뭐 집에서 뭐 쪼끔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어 학원을 보낸다, 1-2 학년에. 이게 또 사립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1-2 학년에 영어를 하잖아. 이것도 다 사립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 이익. 근데 굳이 거기를 보내 가지고 애를 영어를 시키겠다 하는 거지. 그러느라고 애들이 인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한국어 능력을 책으로 한다?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내가 요거 한 김에 어차피 내가 지금 1 시간으로 끊어야 돼서 10개 하면 끝날 거라 생각이니까 숫자 얘기할게. 초등학교 1 학년 들어가면은 1-2 학년 때 지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2 학년에 책을 많이 했던 애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애들이 좀 문어체를 좀 많이 써요.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 그쪽에 있다. 내가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 자, 아홉 번째 선행. 내가 4 학년까지 애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 선행놀이야. 어렸을 때는 조기 교육, 학교 들어가서 선행이지. 그래서 2 학년 때부터 쭉쭉쭉 그 최상위 같은 거를 뽑아 가지고 6 학년까지 쭉 뽑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4 학년 됐는데 6 학년 과정을 다 끝냈대, 최상위를. 그러면은 이 엄마들이 뭘 했는 줄 알아? '야 우리 애 최상위 다 끝냈는데 중학교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멍청한 거야. 이런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원들이 되는 거야. 아니 6 학년 걸 다 끝냈으면은 문제집 하나하나 들고 "이거 하나 풀어 봐." 하면 될 거 아니야. 한 4-5개 문제. 애가 못 풀면은 망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풀린지 알아? 이게 얘가 못 푸는 순간 지금까지 뻘짓거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엄마는 그다음 단계를 가는 이 엄마들하고 벌써 그 그룹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다시 한다는 거는 꿈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선행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단원 평가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 굉장히 낮아. 그래서 이런 선행들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애가 잘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중간중간 얘가 잘 다니고 있는지 이거 한번 풀어 봐, 풀어 봐 해 보면 되잖아. 애가 못 풀면은 얘가 거기서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한다고 믿을 정도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집들이 있어. 그냥 쭉쭉쭉쭉 진행해서 그런 미친 그룹에 있는 엄마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티타임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 엄마들은. 우리 애 쪼끔 있으면 인제 최상위 6 학년 거 다 끝나. "니네는 뭐 하냐? 뭐 끝나고 뭐 하냐?" 이러면은 우리 애 지금 중학교 거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야 니네 단원 평가는 잘 맞아?" "아이 뭐 그냥 뭐 그럭저럭." 근데 뭐 "중학교 거 해."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데 있는 거야. 맨날 그런 대화만 하면 되지. 근데 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안 된다는 순간 "야 우리 애 큰일 났어. 야 했는데 하나도 안 돼." 그러면은 네 애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 "네 애는 해 봤어?" "그럼 뭐하러 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런 선행하는 애들 있잖아. 하나같이 다 해 봐. 그러면은 다 문제 풀려 보면은 못 풀어. 근데 이 엄마들 목적이 뭔지 알아? 쭉 뽑고 6 학년까지 중학교 걸 쭉 뽑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걸 쭉쭉쭉 6년 동안 하다 보면 대학교 갈 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지.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중학교 3 학년까지 그냥 쭉 훑는 게 중요한 거야. 어? 어?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중학교 가서 애들이 고등학교 거 인제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더 잘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언제 멘붕 터지는지 알아? 5 학년에 멘붕 터져. 5 학년에 학교에서 하는 건 못 알아듣거든. 잘 못 알아듣고 점수도 겁나 안 나오는데 이 와중에 엄마는 중학교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현행에서 하는 게 멘붕이 터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 거를 하려고 그런다? 안 돼.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특히 남자애들이 그래. 여자애들은 뭣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쭉쭉쭉 한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들은 의문을 품는 거야.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지.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 불안감에 휩쓸리게 돼. 그래서 남자애들이 선행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싹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여자애들은 다 외워서 가는데 여자애들은 또 언제 망하냐? 중학교 2 학년부터 망해. 근데 중학교 때 망하면은 답이 없는 거지. 그것도 중학교 1-2 학년 갈 때 뭐 그때 망하면 다행인데 중3 다 끝나 가지고 시너지 나와서 중3까지 했다가 고1 때 망해 봐. 이건 못 고쳐요. 그래서 암기식으로 했다가 망하면은 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아이야. 인제 뭐 어떻게 복구할 길도 없는 거지. 그런 애들 저기 많이 나오죠. 티처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티처스 그 선생들이 일시적으로 점수는 올려줄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 그거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상복귀야. 안 돼. 자, 10 번째를 한번 끝내고 그다음에 11 번째부터는 인제 애들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 번째. 애가 뇌 질환이 있는데도 계속 강행하는 엄마들이 있어. 애를 강량제 먹이고 ADHD 약을 어디서 구해 가지고 뒤 루트로 해 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걸 애들 먹여 가면서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거야. 이거를 애들을 학습식이나 영유를 보내 가지고 애가 정신병이 걸렸는데도 강행을 하는 거지. 영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웃긴 게 의사들도 그런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의사인데도 그 짓거리 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자기네 그런 커리어 애까지 인제 커리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 자랑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을 거 아니야, 사자 직업들이. 그러니까는 애들을 강압적으로 보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육아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다 제로야. 의사들도 제로란 말이야. 정형외과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뭐 육아에 대해서 알아? 하나도 몰라. 다 제로야.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자 직업들이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 마음대로 키워. 그 당연히 사자 직업이기 때문에 책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영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단순 논리로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원래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지. 이게 유전적으로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더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애들이 거기서 강박을 갖고 미쳐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요. 가만히 놔뒀으면은 그냥 7 살부터 공부할 놈인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미쳐 가지고 하다가 애들이 자폐도 걸리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자인 직업들 그 전문직인 직업들에서 애들이 이런 자폐 아들이 많이 나와. 엄마 아빠가 둘 다 가직업이야. 그러면은 애들이 자폐는 안 나와. 그러니까는 후천성 자폐인데 이게 내가 계속 그냥 자폐 얘기하는 게 24 개월 전이면은 24 개월 전에 생긴 후천 자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사 자폐지. 근데 이게 유사 자폐랑 후천 자폐랑 이게 또 다르기는 해. 이게 예전에 후천성 자 그러니까 유사 자폐가 반응성 애착 장애를 유사 자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36 개월 이전에 그 어린이집 많이 보내서 생기는 이런 거나 인제 양육자가 계속 바뀌어서 생기는 거 이게 애들이 반응성 애착 장애 그걸 유사 자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런 미친 짓거 영어 같은 거 하면서 애들이 그때 돌아 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코로나 이전에 나오는 이런 애들의 이런 자폐 증상하고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이런 자폐 증상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거야.
그래서 요즘 만들어지는 자폐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유사 자폐랑은 약간 범주가 달라요. 지금 유사 자폐, 그러니까 내가 계속 후천성 자폐라고 그러는데 이거가 뭐냐면은 찐 자폐랑 구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애들이 악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찐 자폐 애들은 거의 호전이 안 되는데 이런 후천적으로 엄마들이 책 육아하고 뭐 병풍 씌우고 막 애들 그냥 음 당금 육아하고 여기저기 그냥 글자 자극에 누르는 거 자극에 소리 자극해 가지고 애를 미치게 하고, 애가 한국말도 모르는데 영어 동영상 켜 주고 TV를 24시간 켜줘 가지고 애를 막 돌게 만들었던 이 집안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후천적인 거거든 애들이. 근데 이렇게 해서 생기는 아이의 증상이 오리지널 자폐 증상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우리 애는 원래 자폐였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의 옛날 모습들을 보여주잖아. 그중에서 이 거실 컷들이 있어. 거실 컷들 딱 보면은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있어. 진짜로. 궁금하면은 지금 애들 자폐 걸린 아이들 영상 한번 봐 봐. 그리고 얘 데리고 인제 놀러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애가 호전이 된단 말이야. 오리지널 자폐들은 놀러 다닌다고 호전이 안 돼요. 애가 놀러 다니고 애들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애가 호전이 된다. 이거는 엄마가 만든 거야. 뭐 내 거 보고 애들 엄마들이 뭐 상처받을 거라고? 야, 그러면은 이런 걸 안 하면은 계속 애들 자폐를 만들 거야? 그건 아니잖아. 엄마들이 억압하고 이런 강제 규칙 교육을 강요하고 이런데 계속 보내면은, 그런 기간을 보내고 공부에 맞지도 않는 애들 강제로 보내 가지고 애들 ADHD 만드는다. 그러면 그런 데 보내 가지고 엄마가 애가 ADHD가 됐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안 하면은 ADHD가 더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을 약을 먹여 가면서 거기를 강행하고 있는 거는 왜 못 받아 놓은지 알아? 벌써 이 엄마는 그런 애들 공부시키는 그룹, 거기에 이미 인제 거기서 겁나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죄책감이 들거든. 사과하기 싫은 거야, 애한테도. 누구한테도 사과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정상이었는데 애가 멍청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라고 해 놓고서는 애를 갖다 버리는 거야, 순유치원 이런 데다가. 그런 거지. 학교 가서도 이런 돌봄 늘봄 서비스 이런 데다 갖다 버리고 저녁 늦게 데리고 오고 그 일찍 재우고 애랑 있기 싫은 거야. 해볼 거 다 해 보다가. 그리고 이 거북만 토끼만 거 카페 가 봐 한번. 궁금하면 거기 가서 봐 봐. 거기 각종 정신병 걸린 엄마들 졸라 많아. 야, 이 정도로 애들을 학대를 한다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야, 그 짓거리 하는 거를. 애가 책 중독이 돼 가지고 책 때문에 애가 마실 갔는데 댓글들이 더 웃겨. 애를 책을 덜 읽혀서 그렇대. 야, 하루에 70권 100권을 읽히는데 그걸 덜 읽혀서 그렇대, 애가 이상해진 게. 이런 정신병자들이 있는 곳이야 거기가. 맨날 그런 데서 그런 글만 보니까 자기 애가 호전이 돼 가고 있는지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점점 애가 마탱이가 가고 있는 거를 호전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이트들은. 지금 거북만 토끼만 카페에서도 내가 안티 세력이 거기 겁나 싫어해요, 내 거 영상. 좀 미친 것 같아 거기 엄마들은. 그 좀 이상한 엄마들이 잔뜩 몰려 있어. 그중에서 인제 그 자기 애를 왕창 참 정신병원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댓글 쓰는 엄마들이 있어.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맞다. 이게 맞다."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내 영상 보면은 또 안티를 하는 거지. 막 이런 거 공개로 올려 놓고 그 짓거리를 해. 그 내가 또 남자다 보니까 거길 못 들어가잖아. 그 짓거리를 해. 거기 좀 이런 정신병이 걸린 엄마들이 좀 많아. 그런데. 하여튼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10 가지를 했어요.
그 애들이 정신병이 걸렸으면은 좀 생각을 해서 좀 다른 육아를 해야지. 어? 그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된지 알아야 되는데 사과라는 거를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 반성을 안 하는 거고 죄책감을 안 갖는 거지. 그러니까는 인제 점점 애들이 고통받는데도 '나 잘못이 아니다. 쟤는 원래 그런 거야. 태어난 게 그랬어. 원래부터 쟤는 예민했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미친 육아 어렸을 때부터 책 육아하고 교구만 갖다 놓고 거실에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맨날 닦고 쓸고 하는데 애들이 뭘 만져 36 개월 이후에 처음 보는 건 다 거부하는데 그 예민해진 게 아니라 얘가 감각이 떨어진 거야. 그걸 예민했다고 그래. 에휴. 예. 어디서 이상한 육아는 다 주워 온 다음에 그거대로 해 놓고서는 그게 정상인지만 알고 있는 거지. 한 번도 그냥 교수들 영상은 안 듣는 거야. 소아정치과 전문의 거는 듣지도 않아. 그냥 맨날 그 지 또래 애는 그런 미친년들이 쓴 거 그런 거나 겁나게 보고 거기에 세뇌당해 가지고 에휴 안타까운 거야. 그런 것도 하지 말고. 학교 가서도 이 정신 또라이 같은 엄마들 그룹이 있어. 막 공부에 미쳐 있는 그룹. 그냥 저건 미친년들이라 생각하고 그냥 끊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불안불안하니까 거기 한번 툭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시 또 애가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어. 내가 그랬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도 여자애들은 거의 한 70% 이상은 살아남아서 중학교로 가. 근데 남자애들은 90% 이상이 망가진단 말이야. 이 망가진 애들이 다 인제 촉법소년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촉법소년 애들한테 당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범죄자를 만드는 거야. 이런 미친 쓸데없는 선행이나 이런 걸 하다가 애들이 망가지면은 애가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엄마는 버리고 "어디서 이런 새끼가 태어났니?" 뭐 이런 소리밖에 안 해. 이 미친 엄마들 많아. 아빠들도 인제 관리가 안 되니까 인제 그때부터 인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들도 주먹 다짐하는 거지. 근데 그 원인을 모르는 거지. 근데 인제 아빠들 같은 경우도 인제 내 거 영상들 같이 보면은 딱 그 얘기 들어보면 엄마가 만든 거야 애를. 그럼 그때 가서 인제 부부싸움 하자고 하더라도 애가 나이가 너무 먹은 거지. 뭐 먹혀? 안 먹히지? 그 애들 뭐 초등학교 4 학년 5 학년 됐는데 그때 와 가지고 뭐 부부가 같이 한다면 고칠 수 있겠지만은 엄마만 딸랑 보고 아빠만 딸랑 보고 배우자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강행하고 싶은 거고. 남편이나 뭐 와이프는 "야 이거 아니다." 가끔가다가 남편들 중에 이런 책에 미쳐 있는 남편들이 있거든. 누구냐? 내가 얘기하는 AI 같은 사람들. 엄마 AI가 된 남자들, 마마보이. 이런 사람들이 인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러니까는 엄마 기준으로 보면 시어머니지 시어머니가 책에 미쳐 있었는데 이런 공부에 미쳐 있었는데 아빠가 마마보이였어. 그러니까 아들이 마마보이였던 거지.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남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책이 전부다. 어린이집 보내야 된다. 근데 이게 다 엄마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기준으로 보면은 시어머니 생각인 거지. 이거를 그대로 읊는 거야. 앵무새처럼. 그런 남편들이 있어. 환장하는 거지. 나이가 40, 50 먹었는데 아직도 애인 거야. 응? 엄마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인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을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 할 말이 없잖아. 왜? 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소리를 지르다든지 아니면은 인제 돈을 끊어 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지. 그런 거야.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마찬가지 인제 아빠들도 내 거 보잖아. 그러면은 이제 와이프가 그거를 이해를 해서 같이 이렇게 '그래 이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고 또 와이프가 또 기가 얇아 가지고 여기 후들리고 저기 후들리고 하면은 뭐 복이 없는 거고. 어. 어머니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잘못 키워서 애들이 망가지면은 이 애들이 나중에 아빠랑 싸우게 돼.
아빠들은 인제 초등학교 가니까는 인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을 다 마탱이가 가게 만들었어. 그 아빠는 인제 무력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남자애들이 이제 4 학년 5 학년 넘으면은 인제 아빠고 엄마고 다 때리는 거야.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인제 아빠랑 이제 끝내는 거고. 그걸 누가 만들어? 엄마들이 만드는 거야. 쓸데없는 짓거리 해 가지고.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36 개월까지 했던 게 36 개월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36 개월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했던 짓이 학교 가서 나오게 되는 거고 1 학년부터 4 학년 때까지 했던 짓이 애들 사춘기 때 나오게 돼요. 딱딱딱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 가서 왜 다 똑같이 하는데 왜 안 되냐? 유아기 때 육아를 개판을 해 놨기 때문에 애가 마탱이가 가 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못 하는 거야. 왜 똑같이 가서 2 학년 되면 아는 거 아니냐? 3 학년 되면 아는 거 아니냐? 4 학년 되면 아는 거 아니냐? 왜 4 학년 됐는데 이 행동을 하냐? 유아기 때 조져 놔서 그래. 어? 당연히 그 나이 때 되면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성인 돼 가지고 똑같은 나이 때 이 짓 하고 저 짓 하는 사람들 왜 그러겠어? 이거를 거꾸로 거슬러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유아기 때 잘못한 거야. 저도 처음에 성인 심리학 했다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다가 청소년 내려오고 청소년 거 하다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니까는 결국은 원인은 뭐야? 24 개월까지 태어나서 24 개월까지 어떻게 육아를 했냐. 그리고 36 개월까지 어떻게 했냐. 60 개월까지 어떻게 지냈냐. 또 출세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이 정해지는 거야. 그 출세 때 차라리 집에서 엄마랑 멀쩡하게 잘 놀았으면 되는데 그 보육하는 데 보내고 뭐 유치원 같은 데 보냈다가 유치원 선생님 하나 잘못 만나잖아. 얘 인생 조지는 거야 그냥.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 선생 탓하기도 뭐하지 뭐 엄마가 보냈는데 얘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선택한 사람 탓이야, 선택한 사람.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내 거를 선택하는 것도 엄마가 선택한 거고 이런 조기 교육 유튜버들 선택한 것도 엄마가 선택한 거야. 이 선택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엄마면은 아이의 인생도 달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육아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나 잘못 선택하는 그 물건 하나가 이 아이한테 이런 자폐 스펙트럼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하여튼 요것으로 일단은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번에 바로 이어서 또 10 대까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